자, 오늘 팩트체크에서는 이 시점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총리 후보자와 관련한 일간지 사설을 분석하면 청문회를 통과할지 아니면 낙마할지를 알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완구 후보자의 경우는 어떤지 짚어본다고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총리 후보자들이 낙마를 했으면 이런 연구 결과까지 나왔을까 싶기도 합니다만은, 오늘은 굉장히 좀 체크하기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또 오해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김필기 기자가 어떻게 할지 같이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일간지 사설을 어떻게 분석을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분석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질문입니다. 예. 이 내용은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의 논문에 나온 내용이었었는데요. 예. 2000년이었죠.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이후에 2013년 11월까지 나왔던 총리 후보자 13명을 분석을 한 겁니다. 예. 자, 그 당시 주요 일간지 10곳, 이 10곳에 난 사설들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해본 결과 후보자에 대한 사설 중에서요, 부정적인 사설의 비율 이와 같았습니다. 예. 아, 지금 나오고 있군요. 예. 고건 그 당시 그 총리 후보자는 부정적인 사설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기도 쉽진 않은데. 아무튼 0%에서부터 제일 많게는 80.8% 이태호 후보자가 그랬었군요. 예, 그렇게 되는데 참 뭡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 일단 이 부분 넘어가기 전에요. 하나 예. 이제 그 13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이제 정홍원 총리가 있는데요. 현 총리. 예. 예. 근데 이제 정홍원 총리 같은 경우에는 유의미한 수치 산출을 위해서 이번 논문에서는 최소 그래도 사설에 5번 이상 나온 사람을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예. 정홍원 총리 같은 경우에는 3번밖에 나오지 않아서 일단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관심을 덜 끌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초대 총리였고 가장 오랜 기간 하고 있었는데 관심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나머지 후보자들 가지고 따져봤더니요, 중도 사퇴를 했거나 또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기준점 어디였을까 봤던 숫자가 62%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설이 62%보다 많이 나오면은 낙마, 그리고 이거보다 낮으면은 통과됐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예. 근데 여기 보면 오른쪽 맨 그 위에 예. 한승수 총리는 62%인데 됐잖아요. 예, 이게 예외인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였는데 장관 3명이 줄줄이 낙마하면서요, 야당이 국무총리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예. 자, 논문에서는 이렇게 정치적인 합의로 통과된 경우는 뭐 예외로 봤는데요. 예. 물론 이 아까 말씀드린 62%라는 거요, 어떤 과학적인 법칙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냥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 분석 틀을 그냥 적용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경험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인 건데요. 예. 자, 다만 또 다른 논문을 한번 보면은요, 국회의원들에게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때 언론 보도를 참고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71.4%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일단 여론의 방향이 어떤지, 또 청문회를 직접 진행할 의원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62%라는 숫자로 짐작해보는 수단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연구는 그 신문 사설이 청문회 의원들에게 끼치는 영향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군요. 예. 예. 근데 역시 이제 궁금한 것은 그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완구 후보자 같은 경우에 예. 어떻게 분석이 됐습니까? 이완구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제 국무총리로 지명이 된 게 지난달 23일이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때부터 이제 논문 기준대로요, 주요 일간지 10곳에 나온 무기명 사설만 대상으로 해서요, 지금 보시는 이런 분류에 따라서 긍정과 중립, 부정, 기타 이렇게 4개 항목으로 나눠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하여간 그 논문이 제시한 분석 틀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전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 자, 그랬더니 살펴봤더니요, 처음에 이 사설들 나온 내용들이 뭐였느냐? 직원 총리로 소통 정부 만들어 달라. 또 그리고 이완구 총리에게 거는 기대, 뭐 이런 기대 섞인 주문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예. 또 뭐 철저한 인사청문 필요하다라는 정도의 중립적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요, 총리 자격의 치명적인 병역 기피 의혹, 또 그리고 특강 6회에 6천만 원 납득 안 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속속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6일이었죠. 보도 통제 논란이 터진 이후부터는 이게 제일 컸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이 독재 정권 시절인 거냐, 또 근본적인 자질을 의심케 하는 언행이다라는 부정적인 사설이 폭증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완구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다른 후보들하고 뭐 완전히 다르진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 눈에 띄는 점은 초기에 굉장히 호의적이었다가 예. 중반 이후에 굉장히 나빠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예. 글쎄요. 언론이 그렇다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이 제가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예. 맞느냐? 예.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것이 청문회에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예측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말씀하셨듯이 언론사 보도 통제 폭로가 나왔을 때 분위기가 상당히 급변했고요. 예. 급기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동아일보나 한겨레 사설을 보면은 국무총리 자격이 없다라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이 후보자에 대한 사설을 쓰지 없었던 조선일보도요. 총리 후보자의 언론관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이 후보자의 행동은 비상식적이다라는 부정적인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이때까지 나왔던 이 사설들 총 집계를 해봤더니 모두 24건이었고요. 그중에 부정적인 사설은 12건. 그래서 예. 비율로 보면은 50%였습니다. 예. 자, 50%라면 지금까지 제시한 기준이 그 연구 논문에서는 62%였잖아요. 예. 그럼 이제 거기에 한참 못 미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완구 후보는 적어도 그 논문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총리되는데 문제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조금 전에 그런데 이제 손 앵커가 이야기했듯이요. 예. 이번처럼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정말 시간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변했던 적도 참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요. 아들 병역이나 부동산 의혹이 제기됐던 지난달 27일 이후로 끊어서 계산을 하면은요. 예. 부정적인 사설의 비율 64.7%입니다. 예. 62%를 넘는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서도 참 여러 가지 문제 계속 지적이 되고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내일까지 이제 청문회를 합니다. 그리고 적격, 부적격을 판단하는 표결은 목요일에 있죠. 예. 이틀 동안 만약에 일간지 10곳에서요. 혹시 부정적인 사설이 8번 더 나온다면은 전체 비율이 62%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예. 과연 어떤 그러니까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이틀이 남았다는 게 그 반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네요. 어떤 사설이 나올지는 모르겠고요. 예. 또 그리고 사설이 나오고 나서 또 이제 표결 결과 또 청문 보고서가 어떻게 채택될지는 지켜봐야지 되겠죠. 예. 자, 하지만 이 불과 3, 4주라는 이 짧은 시간이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론이 얼마나 싸늘하게 변할 수 있었는지 이 후보자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취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예. 왜냐하면 이거 자칫하면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틀이 남아있는데 지금 그 모든 신문에서 사설 쓰는 사람들이 저희 방송을 보고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건 알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알겠습니다. 자, 김필기 기자와 함께 팩트체크 진행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